그때 당시 수상이 누구였느냐? 처칠.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래서 다키스트 아워는 윈스턴 처칠이 이 수상이 되는 과정. 원래 수상이 아니었는데 그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수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조지 6세 위에 형이 있어요. 원래 형이 왕이었어요. 근데 형이 미국의 그 심슨 부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나 왕 안 해. 로맨티스트로 되게 알려진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왕으로 잠깐 활동을 할 때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때 그 히틀러를 굉장히 지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연설의 달인이거든. 히틀러는 연설의 달인. 그래서 그럴 모든 사람이 유럽의 많은 귀족들과 리더들이 히틀러를 지지할 때 단 한 사람 처칠만 그 사람 위험하다. 그 사람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뭔가 야욕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말을 고지 들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단 한 명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죠. 전쟁 와중에. 전쟁은 터졌어요. 수상이 됩니다. 그 수상이 되면서 이제 이 전투를 어떻게 전략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연합군들을 어떻게 미국을 끌어들여서 힘을 좀 얻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다키스트 아워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러는데 저 다키스트 아워가 아주 쉽고 재밌고 아주 핵심을 뽑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에 그러면 전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이 이기잖아요. 연합군이 이기는데 그 이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이상.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그 셜록 홈즈 새로운 시리즈 주인공이었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The Imitation Game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건 뭐냐? 암호 해독기를 만드는 거예요. 암호 해독기. 윈스턴 처칠 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윈스턴 처칠 이건 넘어가고 윈스턴 처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윈스턴 처칠이 이제 도저히 전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을. 왜냐하면 독일이 그 암호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데 이 암호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은 내일은 어디에 폭격을 가할 것이다. 어느 전선에서 무슨 뭐를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매일 아침 6시에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안팀에서 통신병들이 엿듣고 그걸 알아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암호를 해독을 못 하는 거예요. 암호가 너무 해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명령하에 암호 해독팀이 꾸려져요. 암호 해독팀이 꾸려집니다. 암호 해독팀이 꾸려지는데 그 암호 해독팀에 어떤 사람들이 불려오냐면 통계학, 수학 뭐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와요. 수학, 통계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튜링. 윈스턴 처칠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이거 다 얘기했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튜링이 나오는데 이 튜링이라는 사람은 2021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이죠. 영국에서 영국 지폐 있잖아요. 영국 지폐 50파운드짜리가 제일 큰 지폐예요. 제일 큰 지폐의 뒷면에 정면에는 그 나라의 여왕 내지 왕의 초상이 무조건 들어가요. 앞면은 뒷면에는 튜링을 집어넣었어요. 튜링을 집어넣었는데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그게 튜링이 가지고 있던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암호 해독기예요. 암호 해독기. 앨런 튜링은 되게 젊을 때 죽었어요. 41살.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도 굉장히 기구한데 튜링은 굉장히 그 명석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천재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 천재였어요. 저희가 요번에 그 스톤헨지 가잖아요. 스톤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셔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셔번. 여러분 이튼 스쿨 들어보셨어요? 네. 이튼 스쿨 학생의 70%가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를 가요. 우리나라 학생도 지금 한 6, 7명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 쌍용제인가 어디 재벌집 손자가 그 학교를 들어가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또 정보력 대단하잖아. 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았다. 왜냐면 성적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족보를 보는 학교예요. 할아버지가 뭐 했나 보는 학교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터득한 바로는 아, 그런 애들이 학교 교복이 연미복이에요. 모자 이렇게 긴 거 쓰고 옛날 귀족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녀요. 이튼이라는 마을 전체에 건물이 있고 대학교처럼 운영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 학교와 쌍두마차였던 학교가 셔번에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던 사람인데 튜링이 아버지가 정부 관료였어요. 정부 관료여서 인도를 영국이 지배할 때니까 인도의 행정 관료로 파견을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이리시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학구열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내가 우리 애를 낳고 싶지 않다. 임신을 했는데 나는 영국에 가서 영국의 혈통답게 영국에서 낳겠다. 그래가지고 막 우기고 배 타고 막 이래갖고 와서 애를 영국에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족 학교를 보낸 거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이 셔번 마을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마을인데 마을 전체가 그냥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가운데 있는 별표 있는 게 전부 학교예요. 대학교는 캠브리지에 있는 킹스 컬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이 킹스 컬리지를 나왔는데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튜링이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학교에서 불링을 당해요. 애들한테 이제 차별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애가 비실비실하고 기집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게 뭐 틱장애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고 자고를 기숙사에서 같이 하니까 얘보다 덩치 크고 좀 이런 애들이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그때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얘를 구해줘요. 한 번은 복도, 나무로 된 복도, 그 복도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복도 바닥에다가 복도하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튜링을 집어넣고 애들이 그 나무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닥하고 이 틈이 진짜 몇 센치 안 되는데 애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무리 거기 두드릴 수도 없는 거야. 이 폭이 좁아서. 그런데 묻혀있는데 막 끙끙거리고 막 울고 있는데 크리스토퍼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거길 꺼내주고 괜찮냐 그러고 그 이후로 얘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돼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이 학교의 탑2 수학 천재. 그러니까 수학으로 대화를 해. 수학으로 대화를 해.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왜냐면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라서 자기네들끼리 어려운 문제 내고 이거 풀어봐. 그럼 막 풀어주고.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넌 그렇게 생각했니?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 같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영감을 나누는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얘가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성 연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방학이 얘는 괴로워. 튜링은 방학이 괴로워. 왜냐면 자기랑 그렇게 영감을 나누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크리스토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얘를 불렀어요. 튜링 너 와봐. 네. 갔더니 너 걔랑 친하지? 크리스토퍼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얘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야. 너는 몰랐니? 너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너가 우리 학교에서 걔하고 제일 친하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튜링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아이 몰라요. 걔가 그냥 수학을 잘했을 뿐이고 수학 문제를 같이 풀었을 뿐이지 난 걔 몰라요. 왜냐면 내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가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는 시기를 청소년기에 겪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키라 나이틀리 이 여자분도 요즘 아주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배우죠. 영화에 보면
이 수학 천재들을 모아놓고 그 암호 해독을 해라. 그럼 막 다들 막 종이를 막 꺼내놓고 아침부터 푸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가 뭐 4개다. 1, 2, 3, 4에 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찾는 거야. 근데 밤 12시가 되면 땡! 이제 더 이상 그 암호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 새로운 암호가 와요. 그러니까 다 풀기도 전에 끝나고 그 안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뭐 너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막 이러고 싸우는데 그 팀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튜링은 이렇게 생긴 무슨 기계 같은 거를 막 만들어요. 왜냐면 이 숫자의 이 알파벳의 조합을 인간의 머리의 속도와 이 펜의 속도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만 개를 써야 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기계를 찾는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돌아갈 때 얘는 2바퀴. 얘네들이 한 바퀴 돌아갈 때 얘는 2바퀴.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만드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전쟁은 계속 수세에 몰리고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의 이제 이 관료들이 와서 막 기계를 부시기도 하고 막 가져가기도 하고 못하게 하고 이제 너는 수학 천재고 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 괜히 쓸데없는 국가 예산만 낭비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의 암호 기계가 에니그마라고 하는 기계예요. 지금도 영화를 보시면 그 세계 2차 대전 막 전쟁을 다룬 뭐 그런 영화들 있죠. 70일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런 영화를 보면 이등병 뭐더라? 그런 영화도 있죠. 라이언 1등병 구하기 그런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에니그마가 18억 개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기계래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걸 해독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찾아요. 암호를 해독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내일은 어디에다 폭격을 한다고 이 암호에 써있다. 그거를 알게 되면서 독일군의 전략을 다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종결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앨런 튜링은 크리스토퍼라고 이름 지어요. 영화에서. 크리스토퍼라고 이름 지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고 지금을 4차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계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쓰게 된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 딱 2번이 있어요. 하나는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4차 혁명. 아까 영국의 그 집회에 튜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누가 있었냐? 이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영국의 이 산업혁명 시대에 이 사회적 노동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한 애덤 스미스가 있었어요. 예, 보이지 않는 손. 저희 에딘버러에 가면 그 사람의 동상을 보게 됩니다. 과학을 테마로 한 집회예요. 50파운드짜리 집회는. 과학을 테마로. 그런데 요번에 앨런 튜링을 넣으면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4차 혁명 시대를 연 최초의 인물은 튜링이다. 이 기계가 전 세계 최초의 컴퓨터예요. 최초의 컴퓨터. 그리고 이 앨런 튜링은 이때 있었던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 암호 해독 작전을 다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정보부에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그 시기에 자기가 뭐 했는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이제 은퇴를 이 팀은 이제 해체됐죠. 어디로 가느냐?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이 사람 연구소를 만들어줘요. 컴퓨터 개발 연구소.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요. 도둑이 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이제 신고를 했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없어진 건 별로 없어. 아,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이 형사가 그 신고를 접수한 형사가 가만히 보니
뭔가 수상쩍은 거야. 어떤 교수의 집에 돈도 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어? 집은 홀라당 다 뒤집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젊은 청년하고 튜링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 있잖아. 내 애인인데 그 아저씨 되게 좀 또라이야. 그랬더니 어제 뭐 하는데 뭐 맨날 기계 갖고 뭘 해. 이러니까 친구들이 무대기로 놀러 와서 거기서 난장판을 하고 논 거예요. 그건 몰랐던 거지. 근데 형사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라는 걸 밝혀내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런 암호 해독 팀이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형사는 갈등해요. 이 사람의 공헌이 인류를 구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천재고 영웅이지만 자기가 형사로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죄를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동성연애를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로서 이 사람에게 2년이라는 감옥살이 구형이 내려져요. 그런데 앨런 튜링이 거부합니다. 이 사람의 공헌을 나라에서는 높게 사서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줘요. 하나는 감옥에 2년 동안 가서 노역을 하는 거. 다른 하나는 화학적 거세, 생물학적 트리트먼트를 받는 거예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화학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튜링은 이 화학적 거세 방법을 선택해요. 어느 날 영화에서 이 키라 나이틀리도 이 암호 해독팀의 한 명이었어요. 뭐 천재였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한때 이제 앨런 튜링이랑 너무 친하다 못해 결혼을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은퇴하고 앨런 튜링이 뭐 혼자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찾아왔더니 정말 허름한 집에 앨런 튜링이 이 화학적 거세를 치료를 받으면서 부작용으로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의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목격해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는 알고 있죠. 왜냐면 이 해독팀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앨런 튜링이 얼마나 천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노력했는지 이 나라를 구하고 이 과학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지 직접 보고 목격한 친구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 이러냐? 너 변호사한테 연락해봤어? 너 의사한테 연락해봤어? 이게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들이 알아? 네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다해서 이 나라를 구했는지 그들이 알아? 내가 나서서 해줄게. 라고 하는데 앨런 튜링이 얘기해. 아니야, 하지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들이 나를 치료하겠다고 병원으로 데려가면 크리스토퍼는 어떻게 해? 크리스토퍼 혼자 남잖아. 그러면서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과거에 자기가 한번 크리스토퍼를 마음속으로 배신했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이 앨런 튜링이 하던 연구가 뭐였느냐 이 기계는 크리스토퍼라고 이름 지은 이 기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력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더 성장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 하면 AI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AI. 그래서 4차 혁명을 상징하는 그 집회에 앨런 튜링을 넣은 거죠. 전쟁은 승리했고 앨런 튜링은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을 연기했던 이 소녀는 41살의 나이로 죽게 되고 2000년대에 와서 엘리자베스 2세 때 2000년대에 와서 대영 제국 훈장을 받게 돼요. 사후에 형사에게 조사받는 장면이죠. 영화에서 크리스토퍼를 두고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리고 그 친구는 분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가 누구예요? 애플. 앨런 튜링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자기가 이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발라서 한 입 베어 먹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입 베어문 사과, 이게 과학자의 최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데가 맨체스터 대학교라고 말씀드렸죠. 맨체스터 도시에 삭빌이라고 하는 조그만 정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이 튜링이 오른손에는 사과를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목격을 하실 수 있죠. 앨런 튜링의 앨런 튜링은 지금 우리에 의해서 현대에 의해서 희생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만들어져 있고, 영국은 2017년도 불과 얼마 전에 앨런 튜링법을 만들어서 역사가 죽인 천재들, 오스카 와일드도 그렇습니다. 동성연애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죄를 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왜 빨간 줄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다 구제해주는 법을 제정을 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과거지만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여기에 뭐라고 이 집회에 써있냐면, 이것은 장차 다가올 일을 미리 테스팅한, 맛보는 것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0년 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집회에다 문장으로 영국에서는 남겨놨어요. 저희가 옥스포드도 가고 이 바스 밑에 저희가 이제 여기가 스톤헨지거든요. 여기도 갑니다. 이 밖에도 영국 주제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영국 그 집회 뒤에 보면 제가 윈스턴 처칠 얘기했죠? 윈스턴 처칠 튜링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제인 오스틴 작가를 대표하는 뒷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술에 관한 관심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희 컬렉션도 나오고, 전 국민이 미술관에 가고, 전 국민이 도슨트 하는 걸 들으러 다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미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방법. 이제는 집을 사지 않고 그림을 사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반인들이. 그래서 아트 컬렉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그런 작품들이, 현대 작품들, 이런 것들이 그 인상파 작가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인상파 작가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림을 사진처럼 정밀하게 잘 그릴 필요가 없다. 그냥 인상만 남기는 거. 임프레션. 처음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떤지. 이런 것만 남기는. 그 시초에 있었던, 우리는 고흐 이런 사람 생각, 모네 이런 사람 생각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선구자였던 사람이 윌리엄 터너예요. 영국 작가죠. 내셔널 갤러리 가면 이 사람의 굉장한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함께 시간이 되면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정치, 예술, 문학, 과학까지 전부 전 세계의 리더는 우리다 라고 하는 영국의 정체성을 집회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터너라는 영화, 비커밍 제인 오스틴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100% 다 더블린에서 촬영이 됐고, 제인 오스틴, 이 비커밍 제인에 보면 제인 오스틴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랑했던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더블린 변호사예요. 변호사.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충 영화의 이야기 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영화 이야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해리포터, 그죠? 이 J.K. 롤링, 이 장소들 우리가 다 가니까, 그쵸? 이 거리가 그 다이건 앨리?
그 마켓 있잖아요. 부엉이 사고 막 그러는 네. 그 시장을 만들 때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세팅을 만든 거예요. 요 거리도 저희가 에딘버러 캐슬 바로 밑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갑니다. J.K. 롤링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카페는 엘리펀트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 3년 전에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지금 수리 중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요. 해리포터 영화. 아일랜드 관련해서는 벨파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아이리시맨, 뭐 콜린스 이런 건 조금 어려우니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 영화는요, 우리나라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랑 내용이 거의 90%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형제가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정치 노선이 갈리면서 형이 동생을 사형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 국가의 역사가 만든 가족의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이세일러, 브루클린, 다른 영화보다도 이 브루클린이라는 영화 보고 오시면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시얼사 로는이라고 하는 아까 그 메리 퀸 오브 스코트 거기 주인공이었던 여자도 이 시얼사인데요. 시얼사가요 프리덤이라는 뜻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이거든요. 아일랜드 사람이 아버지가 영국 배우인데 아일랜드에 우리 이제 갈 거예요. 더블린에 투어를 하다 보면 독립 선언문 비슷하게 이렇게 선언문은 아니지만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아이리시어와 그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아이리시어에 시얼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프리덤이라는 뜻에 해당돼요. 그거를 자기 딸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요즘에는 시얼사라는 이름을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죠. 요런 영화들, Far and Away, 톰 크루즈 아주 젊었을 때, 예, 진짜 오래된 영화예요. 예, 니콜 키드만 나오는 아주,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서 소장농의 자식으로서 그 땅을 읽어도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그 아일랜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고 원스 더블린 우리 원스 촬영지 막 걸어 다닐 거예요. 네. PS I love you 뭐 이런 거 있고요. 몇 회를 봐야 돼요? 다 못 보시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셔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아일랜드 편 했었거든요. 그때는 영화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나만 가지고 딱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시간이 안 많으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영화 이야기도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저와 함께 여행을 하시면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수고진 써니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깐 2시간 얘기 들었잖아요? 네. 가시면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뭐 여기가 뭐 헨리가 어떻게 여기를 이게 만졌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졸린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야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을 주는데 대부분 우리가 여행 가면 이어폰 잘 안 써요. 귀찮다고. 저번에 우리가 26명이 갔는데 이어폰이 25개가 있는 거야. 한 명이 누가 안 들어야 돼 이거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누가 한 명 안 듣겠지 생각이 거야. 근데 다 듣겠다고. 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면 제가 안 듣죠 이렇게 했죠 제가 처음에. 근데 나도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중에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 거를 빼자. 공평하게. 얼마나 이거 듣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행 가시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는 거하고 우리가 역사 이런 게 어울리니까 여행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국 크루즈 여러분 좀 신청 너무 잘하신 거고 또 다음에 또 정말 멋진 우리 8월달에 가서 뵙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